네, 한 주의 시작과 끝을 함께합니다. 손여로의 열혈 들어왔는데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과연 흘러갈 것인가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총평을 모든 투자분들의 관심을 받은 BOJ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일본의 기준금리 발표가 12시였고,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금요일 오후 3시 반이었고, 회의록이 이제 이번 주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시선은 오로지 다 그쪽으로 좀 몰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나쁜 장세는 아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목요일에 코스피 전기전자에만 약 1조 1천억 가량의 순매도,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2천억 가량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이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순매도가 나온 섹터는 뭐 중형주나 화학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주변을 제외한 다른 섹터는 다 매수세가 들어왔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전력설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BOJ 회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전기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됐었는데, 이제 당분간 정말 경기 악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준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좀 안도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삼성전자는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번 주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일본 쪽에서 나왔으면 또 한 번 공포의 한 주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금리가 동결이 됐죠. 이번 주에는 그래도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잘 갈 거다. 뭐 악재가 있을까요? 뭐 마이크론 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또 앞두고 있기도 해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굳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앵커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이 경기 사이클은 정말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경기 회복이 됐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다가 사실 침체가 아니죠. 주춤입니다. 항상 우리 시장이 회복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고점을 찍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경기가 올해 상반기에 워낙 좋았다 보니까 침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준금리라는 것도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영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말지 않겠죠. 두세 번 하겠죠. 그런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에서 뭐 세 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내일 모레는 아니니까 일단은 네. 시장이 그 충격이 완화가 됐을 때 반등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 조정한 다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때 또다시 대응 전략 바꾸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해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해운주 자체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해운주가 부각을 받아가고 있는 듯한데 대한해운 3% 올라서요. 1,90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자리 팀장님, 대한해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운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다가 실적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대한해운을 갖고 왔지만 매매를 좀 잘하신 분들 흥하해운도 괜찮아요. 네.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다음에 매매를 정말 잘하신 분들은 뭐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나 GSC처럼 원유나 가스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말간 그다음에 목금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는데 우리가 워낙 반도체나 전력설비, 방산 이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해당 종목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요일 정도 나온 다음에 주말간에 이제 시장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유가도 1%가량 올랐고 가스도 4% 오르면서 해당 종목들 시간에 2에서 3% 오르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들 시간에 상한가를 갖거나 금요일 날에 이미 시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됐고 그 가운데 지역적 리스크가 나왔고 해당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 1,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0% 향상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한 가지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양대 항만 노조로 꼽히는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의 파업이 다음 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해상 운임 보고 있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BDI 지수를 보고 있는데 해당 지수가 아직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세 폭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수가 눌림목을 만들 때는 해운 관련 종목들이 실적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유심히 봐야 된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평가 내려주신 건데 그럼 대한해운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 체크 들어가 볼게요.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서 플러스 3%가량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네. 약 1,950원이나 1,930원 요 자리에서 이제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원, 1차 목표가는 2,2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0원이 목표가, 손절가는 1,800원 잡아보면서 대한해운 두 번째 특징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진전기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전력기기 쪽으로 시세가 나와줍니다. 확실히 수급의 이동이 이 전력기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진전기 기관이 무려 8거래일 연속 담습니다. 4%의 상승으로 21,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블랙론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랍에미리트가 펀드를 만들었다는 뉴스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 설비가 먼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선이 전력 설비 보통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언제 쫓아가냐면 구리 선물 가격이 올랐을 때 쫓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 구리 선물 가격을 보니까 8거래일에 이어서 9거래일까지도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과 기관은 전력 설비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전선에 한해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5개 평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종목이 일진전기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저압 전선부터 초고압까지 다양한 전압의 전선을 만들고 있고 변압기나 차단기 등의 다양한 전력 시스템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 전선주 중에서 실적 퍼포먼스가 가장 컸던 종목 저 일진전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증가폭도 가장 크고 이 전선주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매출을 기록했을 때 가장 많이 남기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선주들은 약 영업이익률이 4% 정도 나오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8% 넘는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량을 팔았을 때 많이 남기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선물 가격이 9월 4일 바닥을 기록한 이후에 9거래일가량 연속 우상향세를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바닥이 4.04달러인데 현재 4.34달러이기 때문에 구리를 주 원료로 쓰고 있는 전선 관련 종목들의 실적 향상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증설 효과가 25년 하반기부터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전선이랑 전력 설비 수주 잔고를 보면은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가 조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전선주들이 수주가 안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수주가 들어왔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게 출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주량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수주량이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남 홍성에 일진전기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설이 전방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증설이기 때문에 일진전기의 실적 퍼포먼스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진전기 모멘텀이 좀 풍부하네요. 지금 자리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을까 싶은데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네,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2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이 돌파를 기관 투자자들이 시켰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2,000원부터 21,000원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손절가는 25,500원, 1차 목표가는 24,500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24,500원으로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일진전기 말씀 주신 김에 그럼 전력기기 자체를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뿐만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HD현대 일렉트릭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력 설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수주 잔고를 아주 착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수주 잔고 거의 2년치, 그다음에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1년 반치,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년치 정도 수주 잔고가 나와 있고, 참 이게 투자분들 눈높이가 야속한 게 뭐냐면 그들의 수주 잔고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와요. 근데 주가가 이제 실적 증가치보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퍼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HD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행퍼가 약 15에서 12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참 예전에 정말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퍼가 막 80, 120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지금 실적 증가폭보다 주가가 더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박을 못하겠지만, 이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피크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1년 반, 2년 뒤까지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종목들이 눌림목을 만들고 긍정적인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탄력 붙었을 때는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실적에 수렴한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전력기기 자체를 좀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쪽으로 정리받아 봤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제약바이오 확실히 강하죠.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보령 특징주입니다. 자, 14% 급등하면서 12,290원이 종가, 거의 고가 부근에서 종가가 만들어졌거든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도는데 보령 이어질까요? 이 흐름이요? 네,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되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권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저는 안정성 있는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권해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면서도 신규 파이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임상 1상이나 2상,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이 이미 일어난 사례가 있어가지고 실적이 담보된 기업들,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나 CDMO 이쪽으로만 접근을 해보겠다 이러신 분 좀 권해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낙수 효과가 좀 보령으로 온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은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갤포스나 용각산 같은 이제 위 전문 의약품을 만들고 있고, 고혈압이나 이상 지지혈증, 당뇨병 등 항암제 질환 관련 전문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면은 종근당이나 녹십자처럼 매년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이 약 10에서 20%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한미약품이죠. 그 다음에 종근당이나 녹십자 이런 쪽을 들 수 있고, 그 낙수 효과 이제 보령까지도 다가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엘제롤의 정이라고 해가지고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이 고지혈증 치료제가 이미 시판이 돼가지고 이 보령의 실적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팔로 다각화면 신약 개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원제약이랑 HK 이노웨, 메디톡스, 종근당 등이 이 보령과 팀을 이뤄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시장을 본격 공략화한다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제외했을 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랑 인도네시아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랑 인도에다가 팔로를 개척했을 때 성공했을 때는 강한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병 치료용 약제약측 조성물인 제미글로, 그러니까 제2형 당뇨병 치료제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판매 특허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만 당뇨 치료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 기관 순매수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저번 주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까지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낙수 효과로도 보령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꽤나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2,200원부터 11,6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11,300원, 1차 목표가는 13,4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400원 목표가 나왔습니다. 전고점 조금 못 미치는 가격까지 내다보자 말씀 전해주신 거고요. 손절가는 11,3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전략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한마디 어떻게 주실 건가요?
네, 오늘 한마디 시간은 벌었지만 상방은 묘연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 많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일본 비어제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고 PC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으로 볼 뉴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위원들의 발언도 기준금리가 50bp 나왔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그다음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록도 변수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론도 실적이 나왔을 때 실망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주가가 이미 과대낙폭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도 CPI와 더불어서 물가는 잡히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이 많지만 우리의 충격을 줄 뉴스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고용 지표만 우리에게 충격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시장이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을 보니까 음봉을 기록한 데다가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방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상방의 매도 물량이 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이번 주 넉넉하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실패하는 투자는 안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상방 자체도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번 주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실 열혈주 공개해 주세요. 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기준금리 인하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릴 종목은 딥노이드라는 종목이고요. 저번 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전기전자 말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루닛이나 뷰노,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블랙록과 이 AI를 위한 전력 데이터 인프라센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펀드가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루니까 뷰노가 긍정적인 뉴스를 내놓으면서 의료 AI 관련 종목들도 온기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의료진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의료 AI가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도 놓치는 심장의 경고 AI가 찾는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진단에 대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의료진들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 의료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의료 AI 관련 종목들을 보면서 이 의료 AI 관련 종목들 실적이 정말 나오고 있는 것인가? 흑자 전환이 언제 되는 것인가? 이런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루닛이랑 뷰노랑 JLK랑 딥노이드가 유일하게 의료 AI 중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특허를 받은 총 15개의 딥 AI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환과 예후를 판단하는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 개별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ECP2024라고 해가지고 유럽 병리학회예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병리학회랑 국제 병리학회 더불어서 3대 병리학회로 꼽히는데 여기에 발표할 수 있는 초록을 발표했기 때문에 기술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이 의료 AI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뇌동맥류 검진 솔루션 딥률의 비급여 적용이 되는 병원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의료 AI를 통해서 급여 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좀 병원 개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딥노이드는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 괜찮고 수급 동향도 외국인 기관에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 굉장히 모멘텀이 많네요. 말씀 많이 주셨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럼 목표가는 어디가 좋을까요? 네, 지금 동시효과 5,520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워낙 기술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5,520원부터 5,400원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200원으로 잡아보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6,100원 잡고서 루닛이나 뷰노 다른 의료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 향상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도 뷰노도 딥노이드도 그럼 같이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루닛이랑 뷰노가 확실히 대장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바닥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루닛이랑 뷰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나는 의료 AI 보고 싶은데 혹시 좀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온 안전한 종목 없을까라고 하신 분들은 딥노이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도 괜찮대요. 루닛 뷰노 가져가 보면서 딥노이드는 가격적인 매력까지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오늘 열혈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